비가 그렇게 오더니 제 호야꽃이 다시 또 꽃대를 물었는데 비실비실해요. 제가 호야를 너무 지금 말려가지고 큰일 났다. 호야 이렇게 마르면 저면건수 엄청 오래 해야 되거든요. 아 미안해라. 연석은 오늘 저면건수통 이렇게 다라에다 좀 담가놔야 되겠어요. 호야를 물을 이렇게 많이 말린 애들은요 일주일 이상 담가놔야 되는데 호야도 깍지가 잘 생기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면관수 해주고 안 해줘서 지금 이게 수반이 물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말려가지고 이 와중에도 지금 꽃을 이렇게 폈는데 사실 여기다 영양제를 타주면 딱 좋은데 제가 지금 액비 영양제가 없어서 깍지가 여기 지금 깍지가 생겼나? 깍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깍지가 있는 것 같다. 반짝반짝거린다. 에휴 진짜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데 자 우선은 제가 급한 대로 저면관수를 이렇게 해놓는데 이 잎이 통통해질 때까지 하려면 일주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이 얘를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오래된 애들은 분갈이를 잘못하면 죽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13년을 키운 호야를 제가 분갈이한 후에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이 깡통을 그대로 가위 같은 걸로 잘라내서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좀 큰 화분에 옮겨가는 식으로 분갈이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 호야 지금 너무 말라서 호야 꽃도 폈는데 아유 세상에 자 이렇게 관수해 줍니다. 봄에 봄비를 정말 많이 맞는 제 거리대 다육들입니다. 원래 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키핑장에 어저께 갔더니 키핑장에 제 먼로 철화 일부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또 자세히 조금 케어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필요 이상의 물이 자꾸 관수가 되면 다육들이 뭐 계속 성장만 하냐 문제도 같이 생겨요. 뿌리가 계속 젖어 있으면 뿌리가 이제 고사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뭐 이렇게 젖어 있어서 뭐 이렇게 물이 싹 빠지고 약간의 습기 그걸로 이제 뭐 다육이 뿌리가 잘 성장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 좀 더 많거든요. 얘는 멀리서 봤을 때 얘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사실 얘가 아무 문제가 없으려고 하면 생장초 주변이 잎이 빵 터지면서 사이즈가 좀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제 거리대에서 얘가 제일 문제야. 얘가 제일 문제야. 어쨌건 비가 너무 많이 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참.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묵은 애들 있죠. 진짜 달달 너무 오래 묵은 한 화분에서 너무 오랫동안 묵어져 있었던 애들 콩분 애들 여러분들 너무 물에 많이 담가 놓으면 뿌리 고사해요. 제가 콩분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콩분은 물을 너무 자주 줘야 돼서 관리가 조금 귀찮잖아요. 물을 이제 자주 줘야 되니까 안 주면 애들이 얼굴이 소멸해가고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콩분 관리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수반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이제 쟁반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 거기다 마사를 좀 깔고 자작자작하게 물을 이렇게 두면서 이제 콩분 관리를 하는데 저랑 엄마랑 재작년에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수반에 넣어둔 콩분이 있었고 수반 없이 그냥 선반에다 놔둔 콩분이 있었고 이제 이랬거든요. 제 촬영장 바로 뒤편에 두는 콩분들은 수반을 이제 못 놨어요. 일자 되게 좁은 그런 선반이었으니까. 근데 수반에다가 관리를 했던 그 콩분들은 몇 개월은 반짝반짝하고 예쁜 것 같았어요. 근데 엄마랑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키핑장을 그 당시에 갔었기 때문에 못 오면 얘가 힘들겠지 싶으니까 일주일마다 맨날 갈 때마다 그 수반에 물을 채워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니까 나중에는 뿌리가 고사해서 얼굴이 작아지더라고요. 뿌리가 고사했으니까 다시 얼굴이 작아지지. 새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자꾸 화분이 젖어 있으니까 새 뿌리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년 경험하고 나서 이것도 답이 아니다. 그냥 콩분 귀찮아도 물을 더 자주 주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콩분에서 크는 애들을 기대를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예 콩분만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관리가 수월하지 관수 텀이
좁으니까 짧으니까 그냥 관수텀을 그냥 짧게 해서 그냥 이렇게 다 관리를 해주면 되니까. 네, 저처럼 이제 사이즈별로 이제 이렇게 다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콩분만 별도로 자주 물을 챙겨준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 그렇다 보니까 콩분에 있는 아가들이 처음에는 한동안은 얼굴이 참 예뻐. 참 예쁘다가 나중에 얼굴이 자연스레 소멸해요. 이 위에서 얼굴이 그러니까 풍성하게 한 번은 이게 풍성하게 이게 찰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제때 분갈이가 안 되고 관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자주 안 되면 애들 얼굴이 소멸하는 게 저는 콩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콩분에다가 다육이 넣어서 키우면서도 몇 년 동안씩 이게 장시간 그 시간 동안 다육대를 진짜 풍성하게 뭐 달달 붙여갖고 잘 키워내시는 분들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수반에다가 넣는 관리를 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넣었다가 빼서 다시 바짝 말렸다가 다시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수반에다가 마사를 깔고 상시 이제 화분에다가 그거는 별로지.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그런 관리는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선반에도 놔뒀던 콩분 애기들을 저는 훨씬 더 예쁘게 컸거든요. 한 3년, 지금 3년차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올 봄에 분갈이를 똑같은 화분에다가 다시 해줬어요. 너무 예쁘니까. 그 콩분에서 크는 게. 진짜 콩분에서 크는 애들이 왜 이뻐지냐? 다육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뻐져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네? 사람은? 진짜예요. 사람은 살이 찌고요. 병이 와요. 다육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예뻐져요. 근데 우리가 보기 예뻐지지만 자기 자신들은 괴롭겠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햇볕이 너무 강해? 그러면 햇볕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수분을 보호하려고 백분을 더 많이 낸다던가 왁스를 더 많이 낸다던가 입장의 면적을 줄여. 그래서 굳어지는 거예요. 짤뚱하고 둥글둥글하게 최대한 면적을 줄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바람이 너무 강해? 뭐 그런 것도 같은 상황이고. 이제 근데 이 물로 주는 스트레스 있죠. 물을 너무 많이 준다. 그거는 뭐 얘네가 그냥 죽지. 그건 진짜로. 뿌리가. 그리고 각종 병들이 오고. 그래서 다육들이 콩분에서는 너무 이제 물이 바짝 말라 있고, 그다음에 물이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이 뿌리는 거기 빨리 꽉 차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 얼굴을 쨍그랗게 줄여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수분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짤뚱맞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콩분에다 넣으면 다육이가 금방 달궈져요. 금방 달궈지고 예뻐지고. 근데 큰 화분에 가면 또 아니죠. 큰 화분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수분감도 있고 이제 뿌리가 이제 또 이제 그런 그 좁은 그 환경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콩분에다가 넣으면 예뻐집니다. 작은 화분에. 그래서 화분 사이즈 작게 키우면서 다육이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원리로 하는 거예요. 분갈이를 뭐 굉장히 자주 한다. 너무 자주 한다. 막 이렇게 콩분에 있는 애기들은 최소한 뭐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겠지만은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이제 뿌리 정리해주고 다시 또 이렇게 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게 또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분에 다육이 키우는 게 여러분들 진짜 어린 애기들 그 왜 이렇게 투정 부리고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수발 더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다육들이 그래요. 작은 화분에 있는 애들이. 큰 화분에 있는 애들은 뭐 물을 한 번 줘도 푹 주니까 화분 안에 수분감이 가득하고 분갈이를 한 번 해도 몇 년은 안 해줘도 되잖아. 요런 화분 사이즈가 이제 어떻게 해? 요런 10cm 내외, 그러니까 8, 9cm 정도 되는 요런 애기들. 요런 애들은 제가 이번에 이천에 계시는 매니아님 댁에 가니까 요런 화분도 1년에 한 번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 화분에 넣어도 한 2, 3년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2, 3년에 한 번씩. 얘도 지금 여기 들어간 지 꽤 됐어요. 지금 얘가 2020년에 들어갔거든요. 22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요 사이즈 화분도 1년에 한 번은 못 하는데 그 매니아님은 1년에 한 번씩 요 사이즈는 그렇게 분갈이 하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8cm 정도는 1년에 한 번씩. 요애도 여기 들어간 지 꽤 됐어요. 여기 지금 들어간 지 꽤 됐고. 요 녀석은 최근에 탐레드 지금 예쁘게 지금 라인 지금 그리고 있죠. 그렸습니다. 봄바람, 봄 햇살하고 썸 타면서 라인 그리고 있습니다.
예쁘다. 와, 얘 진짜 예쁘다. 색감. 쥐아니, 여러분들, 쥐아니가 입장 반만 말라요. 잔이 반만 마르고요. 미니마 종류들 입장 반만 마르고, 나나우쿠 미니 반만 마르고, 또 저기 리가도 반만 마르고, 또 어떤 애가 있을까? 요런 종류 애들 입장이 반만 마르는 애들은 여러분들 물을요 흠뻑 줘야 돼요. 흠뻑. 어떻게 흠뻑 주냐? 화분이요. 그냥 저면 관수를 해서 애들이 그냥 입장이 빵빵하게 오를 때까지 물을 한 번씩 줄 때 그렇게 줘야 돼요. 근데 제가 나나오쿠민이 케어하는 거를 저랑 완전 다른 이야기 하시는 분을 저 들었거든요. 봤어요. 나나오쿠민이가 자꾸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을 아끼래.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나나오쿠민 입장 반만 마르거든요. 걔를 완전히 달군 후에는 물을 아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언제 달구는데 성장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짤뚝 맞아지면 달궈진다는 걸. 나나고민이 입장 반만 마르고 째글째글하고 웬간히 물을 줘서는 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진짜 저면으로 혹은 전면으로 물이 충분히 들어가게 그렇게 저는 관수를 하면서 키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다음에 또 하나 어떤 종류 애들이냐면 베리 종류 애들이에요. 베리 종류 애들도 물을 주실 때 찔끔찔끔 상면에서 그렇게 주면 애들이 절대 얼굴이 펴지지 않고 계속 말캉거려요. 그러니까는 그런 애들도 관수를 한 번씩 할 때 화분이 100% 젖도록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럼 저면 관수를 해주세요. 그냥 저면으로 관수를 해서 충분히 자 저면 관수를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은 여러분들 내가 물을 줬을 때 배수가 너무 빨라서 화분 안에 물이 머금고 있는 시간이 되게 짧아. 이제 그런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이제 용토들이 보수성, 이런 지금 보통 마사 70%의 화분보다 보수성이 더 높아. 그러면 여러분들 저면관수 시간을 그렇게 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혼란이 오고 있냐면 내가 쓰고 있는 용토의 성분 구성 비율을 생각하지 않고 관수법을 예전과 똑같이 한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내가 쓰는 용토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처럼 마사 70%와 상토 30%만 섞은 어떤 그런 용토들을 써서 배수가 겁나 좋아. 도대체 애들 내가 물시중 드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용토 그 배합 비율을 바꾼다거나 용토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지금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관수법 달라져야 되고요. 관수 텀이 달라지셔야 돼요. 근데 예전하고 용토는 바꿨는데 예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그럼 다육이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육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다육이의 관수 텀, 내 생활 패턴, 그다음에 이 용토가 가지고 있는 보비력, 보수성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좀 짧고 그냥 내가 평소 하던 대로 흙만 바꾸고 관수랑 이런 걸 똑같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용토에 대한 구성 비율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어떠냐면 저는 약간 보수성을 좀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용토들에 대한 구성 비율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제 패턴. 지금 이거는 천연관수잖아. 빗물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것들이 아니고 제가 의도하려고 하면 여기는 이거 덮어야 되지. 근데 그걸 못해가고 제가 이렇게 된 거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용토를 또 이제 하셔야 돼요. 또 똑같은 용토라도 이렇게 큰 화분에 넣는 거 이렇게 작은 화분에 넣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저 화분에 저 다육이를 키우고 저런 묵은 정도를 키우는데 화분 분간이 매칭을 저 정도로 하면서 관수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맹목적으로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나도 성공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깨달은 거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정말 쇼킹했던 영상이 뭐가 있었냐면 다육생활 한 2년차 정도 이게 2년차 정도 됐을 때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된 영상을 제작했던 그 매니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옥상으로 다육이를 일부 옮기시면서 구성 비율을 상토 50하고 마사 50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너무 쇼킹한 거야. 저 사람 너무 이상한데? 와,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 왜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저렇게 해서 다육이 잘 키울 수 있을까? 다육이 다 죽는 거 아니야? 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저 진짜 그랬거든요. 그로부터 지금 3년, 4년이 지났어요. 이제서야 제가 경험하면서 야, 너무 힘든데? 3대 7 너무 힘들어. 나랑은 안 맞아. 화분 너무 무거워. 나 좀 가볍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 내 아이한테의 어떤 그런 필요.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 다육맘들은 일방적으로 지금 이게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를 막 그냥 무작위로 무선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제 내용들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불안하다면, 두렵다면 뭐 해야 돼요? 하던 대로 해야 돼요. 하던 대로 하면서 조금씩 바꿔볼까 해야 되는 거지. 불안하고 두려운데 바꾼다? 그건 100% 실패예요. 그러고 나서는 실패를 하면 그 탓으로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다? 예전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전대로. 변화 없이 예전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조금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제가 조금 자신 있게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진짜 빗물을 올봄처럼 내가 이렇게 다육들 빗물을 많이 맞췄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육들에게 지금 빗물 관수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빗물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물과 뿌리가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고 요 녀석만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사실 이런 컨디션 어떻게 해야 돼? 뽑아야 돼요. 뽑아서 뿌리를 말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실고실한 흙에 다시 심어주는 게 정답이에요. 얘는 가을 성장을 이제 아직 봄 여름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름이 힘들어하는 애니까 가을 성장을 얘는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컨디션이에요. 지금 얘가 유일하게 지금 별로입니다. 다른 애들은 전부 다 그냥 방글방글 방실방실합니다. 완전 오동통 해갖고 너무 귀엽고 얘 여기 지금 여기 성장세 지금 타고 있고요. 다른 애들도 물 반응해서 엄청 땅땅해요. 진짜 쟈니가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